대학 캠퍼스 내 오늘과는 다른 시간이 흐르는 곳이 있다. 조선 유학의 뿌리를 튼튼히 내린 학자, 동방 이학의 개척자 역동우탁. 그의 이름을 딴 서원이 이곳 대학 캠퍼스 한가운데 있다. 안녕하세요. 안동 MBC 아나운서 송나영입니다. 한국의 글로컬 인문공간 사원 독선. 오늘 저희가 찾은 곳은 역동사원이 있는 국립경북대학교 캠퍼스입니다. 오늘 한국국학진흥원 이병훈 박사님께서 안내를 맡아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예, 참 독특한 게 대학교 캠퍼스 안에 서원이 있어요. 예, 국내 대학 캠퍼스 안에 서원이 있는 곳은 국립경북대학교 역동서원과 영남대학교 국외서원 이 두 곳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곳의 공통점은 바로 역동우탁 선생을 지향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학교 내에 서원을 두고 있는 것은 서원의 교육적 기능과 그다음에 전통 문화 정신을 개선한다라는 측면에 봤을 때 그것의 현대적 활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학문과 절의를 지켜낸 고려 말의 사상가이자 교육자 우탁. 지부상소로 왕에게 직언했던 그를 퇴계는 동방이학의 연원이라 불렀다. 만년의 그는 예안에 머물며 후학을 가르쳤고 그 자리에 지금의 묘소와 제실이 남아있다. 여기가 역동 선생의 묘소입니다. 예. 역동우탁 선생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역동우탁 선생은 고려 말의 유학자이자 관료였습니다. 그분의 호는 원래 다남 백운당 이렇게 불렸던 것이었는데 태계 선생 이후에 역동 선생으로 불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려사에 보면 중국에서 정의가 지은 주역의 해설서인 정전이라는 책이 들어옵니다. 네. 이것을 역동 선생이 한 달 만에 해독을 하고 제자들한테 가르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태계 선생은 역동 선생을 동방이학의 문을 연 분이다라는 표현을 썼고 박세채 선생 같은 경우에는 동방도학의 종, 즉 우리나라 성리학의 근원을 세운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학문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역동 선생의 가장 유명한 부분은 그분의 지부상소에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데 지부상소라는 것은 도끼를 짊어지고 목숨을 걸고 임금에게 직언을 한다. 예, 그건 다름이 아니고 당시 충순왕이 왕이 올랐을 때에 아버지였던 충렬왕의 비와 불륜을 저지르는 비인륜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역동우탁 선생은 도끼를 짊어지고 상소를 들고 직접 왕 앞에 가서 직언을 한 것이었죠. 그 일로 인해서 역동 선생께서는 사직하고 고향으로 내려오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여러 선비들한테 상당한 기감을 주었고 실제 우리나라 지부상소의 효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동 선생은 도학과 예의, 지조 세 가지에 있어서 일절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오신 겁니다. 박사님, 우탁 선생이 왜 예안에서 만년을 보냈을까요? 우탁 선생은 간직을 그만두고 고향인 단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네. 그러다가 충수광께서 우탁 선생을 다시 관직에 나오기를 여러 번 요청하셨고 그 이후에 다시 성균관 제주로 지내시면서 유생들에게 성리학을 가르치시고 고려 사회를 개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려의 개혁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시고 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간직을 그만두고 예안으로 내려오시게 되신 겁니다. 예안으로 내려오셔서 후학들을 양성하면서 만년을 지내셨는데 역동 선생의 도학, 예의, 절조 이 세 가지를 기려서 이 동네의 이름을 지삼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네의 명칭을 따라서 이 정정제의 정문 이름 또한 지삼문이라고 정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는 이 정정제 또한 역동 선생의 묘소가 있는 이 동네 명칭이
정정리다 보니 이것을 따라서 정정제다 이렇게 명명한 겁니다. 조선 중기의 대유학자 퇴계 이황. 그는 한 사람을 기리기 위해 직접 서원을 세우려 나선다. 여기가 국립경북대학교 캠퍼스 안에 새롭게 복원된 역동서원입니다. 그런데 퇴계 이황 선생이 직접 이 서원 건립에 관여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퇴계 선생은 역동 우탁 선생의 높은 학문 그리고 고든 절개, 올바른 처신을 상당히 존경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백세 사표가 되는 분이다라고 보았고요. 그분의 학문은 우리나라 성리학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모시는 서원을 건립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봤던 것이죠. 왜 역동이라고 이름을 지었나요? 역동이라 이름 지은 것은 중국 한나라의 정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서성에게 주역을 베고 난 이후에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동으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고사로 전해지고 있는데 역동우탁 선생이 그러한 역학을 띄었다라고 보시고 역동이라 하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판도 퇴계 선생이 직접 쓰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퇴계 선생은 서원을 건립하실 때에 부지 선정 그리고 서원의 명칭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그 현판을 직접 쓰시기도 했습니다. 또 서원의 기문도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서원의 운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원규를 제정할 때에도 간접적으로 관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역동서원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건립까지 모든 것에 관여를 하셨다. 그리고 서원이 건립되고 난 이후에는 이 역동서원에서 실제 강학도 진행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퇴계 선생이 살아생전 직접 건립한 서원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 네. 그 퇴계 사후에는 이 역동서원이 다른 서원들 건립에도 크게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승의 스승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퇴계 선생이 우탁 선생을 추앙했다 이런 마음까지 느껴지는 공간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나 각 건물의 이름에도 유학적 상징이 담겨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퇴계 선생은 살아생전에 이산서원 원규에서 사서 오경과 소학과 예기로서 그 문호를 삼는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유교 경서를 서원 내의 가르침의 기본으로 삼고 그리고 서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소학과 예기로서 말 그대로 예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원규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역동서원의 각 건물의 명칭에서 그것이 잘 드러난다 이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제, 서재 같은 경우도 논어에서 나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입도문 같은 경우에는 서원을 들어가는 정문인데요. 이 정문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유생들은 이제 성리학의 공부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원에 들어가 있는 유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르침을 가지고 몸에 체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을 되새기고 잊지 않기 위해서 서원 내에 생활하면서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가르침이 동제와 서제의 명칭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동제에 있는 사물제는 행동 거지에 있어서 조심스러움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말 그대로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하지도 보지도 행하지도 말라는 공자의 가르침을 다루고 있고요. 서제에 보면 삼성제라 하여서 말 그대로 하루 3번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반성을 하라는 의미인데 이 또한 논어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한마디로 서원에 들어와서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마음을 반성하면서 지내라 하는 가르침을 그 동서제의 명칭에서 드러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제향하는 건물의 이름은 뭐죠? 제향하는 건물은 이제 상현사라라고 되어 있는데 현인을 숭상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역동서원 상현사에는 역동우탁 선생을 제향하고 있는데 서원을 출입한 유생들이 역동 선생을 존숭하면서 그분의 삶과 그분의 학문을 되새기면서 거울로서 이제 그분을 받들어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 상현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원을 들어간다 그러면 서원은 상현사라 하는 제향 공간을 아주 신성한 공간으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입도문을 들어가서 처음 접하게 되는 강당인 명교당
그리고 명교당 앞에 있는 동제인 사물제와 서제인 삼성제 여기를 다 합쳐서 강학공간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강학공간 내에서 유생들이 머물면서 강당에 나아가서 수학, 즉 공부를 하는 곳인데 실제 강당 내에 들어가서 보면 정일제와 직방제가 강당 좌우 협실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일제 같은 경우에는 올곧은 마음으로 정밀하게 좌우 어느 곳에도 치우침 없이 중정의 마음으로 공부를 하라라는 그런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다음 직방제 같은 경우에는 내면의 올바름, 외면의 올곧음을 이제 드러내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직방제 내에는 이제 서원의 원장님이 거처를 하시면서 어느 곳에도 치우침 없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서원을 이끌어나가라 하는 의미가 있고, 정일제 같은 경우에는 서원의 재임이라 한다 그러면 서원을 운영하는 유사뿐만이 아니고 유생들을 가르치는 강장과 같은 이러한 분들이 오셨을 때 이제 머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실제 태계 선생도 역동서원에서 처음 강학을 하셨을 때 머물렀던 장소가 바로 정일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일제는 말 그대로 제자들한테 자세하게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제자들 또한 그러한 가르침을 자세히 받고 나아가라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역동서원도 사익서원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역동서원은 1682년에 당시 원장이었던 이철이 예안을 방문했던 의사 유명일에게 사액을 요청하였고 네. 유명일은 국왕에게 역동서원의 사액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이듬해인 1683년에 숙종은 역동서원의 사액을 허락을 했는데 문제는 당시 왕비였던 명성황후가 그때 돌아가신 거였죠. 그래서 그 이듬해인 1684년 11월에 사익 현판을 걸고 치제라 해서 왕을 대신한 제사를 지내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달라지면 의미도 달라지기 마련이잖아요. 이 역동서원도 퇴계 이황 선생을 모신 도산서원이 생긴 이후로 도산서원의 부속서원으로 여겨지기도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1575년에 도산서원이 건립이 되고 그리고 그 해에 도산서원은 사익이 됩니다. 네. 근데 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역동서원을 운영하던 분들이 바로 태계의 제자분들, 그분들이 중심이 되었었는데 그분들이 태계 선생을 제향하는 도산서원이 건립되니 도산서원 운영에 참여를 많이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역동 선생님보다는 태계 선생이 먼저 앞서더라라는 것이죠. 즉 도산서원의 일이 우선이고 그 뒤에 역동서원의 차례로 되는 겁니다. 네. 그 가장 극명한 사례가 바로 향사입니다. 도산서원 원장이 역동서원 원장을 지내고 도산서원의 유사가 역동서원의 유사를 지냅니다. 이렇게 원임이 같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향사 일도 같았고 그래서 도산서원에서 태계 선생의 향례를 지내고 난 이후 역동서원으로 옮겨와서 역동서원에서 향례를 지내는 이렇게 향례 순서에 있어서도 선후가 달라졌다라는 아하.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 규모에 있어서도 도산서원이 역동서원보다 더 크다 보니까 역동서원의 운영을 함에 있어서 도산서원에서 집기를 빌려주거나 돈도 빌려주는 이러한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적, 물적 차원에서 도산서원이 역동서원을 압도하게 되었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역동서원이 도산서원의 부속서원이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좀 쓸쓸하긴 한데 어쩌면 이 퇴계 이황 선생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해는 되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의 정신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 복원되기 시작한다. 1991년 국립경북대학교 부진회에 복원된 역동서원. 지금은 교육과 향사의 공간으로 시민과 학생이 함께 찾아 기억을 이어가는 장소가 되었다. 역동 우탁 선생을 기리던 서원이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 있었다면서요? 조선시대에는 서원을 건립을 할 때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재향인과 관련 있는 곳에 그러한 서원이 건립된다라는 것인데 네. 우탁 선생이 이 예안에 내려와서 거주했던 곳이다라는 그러한 인연으로 역동서원이 이제 건립이 되었던 것이고요.
역동 선생이 처음 간직에 나아가서 부임을 했던 곳, 이 영해에 건립되었던 서원이 바로 단산서원이라고 있습니다. 역동 선생이 태어난 곳, 고향이죠. 충청도 단양에서 건립되었던 서원이 바로 단암서원이에요. 단암. 그래서 역동 선생이 호를 따서 이제 단암이라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단암서원 같은 경우에는 사액서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건립된 것이 이 안동에 역동서원의 묘소가 있는 그 고을명의 명칭을 따라서 국외서원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역동 선생을 제향하고 있는 서원은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예안의 역동서원, 영해의 단산서원, 단양의 단암서원, 그리고 안동의 국외서원, 이렇게 4개의 서원에 역동 선생이 제향되었고, 그중에 역동서원과 단암서원은 사액서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학문의 중심 대학에 복원된 서원이 있다는 게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은 한국국학진흥원 이병훈 박사님과 함께 역동서원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봤는데요. 오늘 우리는 한 유학자의 정신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역동서원을 안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록되지 않았다면 사라졌을 기억, 복원되지 않았다면 잊혔을 정신. 역동서원은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가치이다. 서원은 지성과 도덕의 실천이 맞닿는 공공의 정신 공간이었죠. 오늘 우리가 서원을 다시 찾는 이유는 선비들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서 오늘의 질문과 배움을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글로컬 인문공간 서원 백선, 오늘은 역동서원 편으로 함께했습니다.